안녕하세요. 오늘 브리 톡톡 과학 인터뷰 함께 진행하게 될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문재인님과 함께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김우진 교수님 지도하에 박사과정 재학 중인 문재희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비사에 등록된 논문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2층 구조로 나노 복합 하이드로겔 기반으로 치주염의 치료를 돕는 연구를 다룬 논문을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가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중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치주 조직의 재생이나 아니면 골 형성 그리고 항균 효과까지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작되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와 연구 주제를 선택한 이유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질병 모델로는 지금 치주염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치주염 자체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법 자체가 사실 본질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보다는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에만 좀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특히나 치과 분야에서는 치료를 하려고 할 때 GTR이라고 하는 가이드 티슈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치료법으로 뼈의 재생을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콜라겐 매트릭스 같은 거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재생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이거나 아니면 저하되어 있는 노인이나 아니면 만성 염증으로 이미 발전이 된 환자 같은 경우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펑셔널하게 기능화를 좀 해서 멤브레인을 좀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필요성이 좀 느껴졌었고, 최근에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해서 맞춤형 스캐폴드로서의 그런 치료 방법의 그 방향성이 좀 연구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연결을 시켜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의 재료도 겔마라는 성분이 좀 사실 그 성분의 물성 때문에 3D 프린팅으로 GTR을 하는 게 많이 좀 어려움이나 한계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성이 GTR을 견딜 만한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성을 제가 이번에 보고한 논문에서는 키틴 나노 크리스탈로 해서 이 물성을 좀 더 높여서 디벨롭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마침 그런 걸 보고한 팀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같이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약물 자체가 그 안에 결국에는 골 형성이나 향균 기능까지를 펑셔널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해야 됐기 때문에 약물을 좀 선택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심바스타틴이나 아니면 포도씨 추출물과 같은 그런 두 가지 약물을 지속 가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작을 하였고, 이걸 세포나 동물에다가 실제로 처리를 하였을 때 항균 효과도 있고 골이 재생하는 그런 효과까지 나타나서 조직 재생을 좀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준 그런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제이님께서 연구하면서 느꼈던 어떠한 에피소드, 이거를 저희가 감정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가장 어려웠던 순간. 어려웠던 순간은 초기의 실험 단계에서는 그 동물 모델에 정확한 그런 치주염 모델을 하기 위한 결손 부위를 좀 정확하게 재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이유가 결손 부위 자체가 굉장히 밀리미터 단위로 굉장히 작고 정교하게 뚫어야 되는 작업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이런 정밀도가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뿐더러, 제가 사용한 모델이 렛이라고 하는 마우스보다 좀 더 큰 모델을. 이 정도 되는 맞습니다. 네. 네. 그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그 모델조차도 입은 작은데 그쵸.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깊숙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좀 참는 부분이나 그렇게 벌린 상태를 고정을 하는 게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실제 수술했을 때에도 위치 선정이나 아니면 손실하는 그 깊이 정도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에 따라서 이 결과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프로토콜화 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아, 동물 실험이 재현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개체 맞습니다. 간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 그 모델링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이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마이크로시티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았을 때 하이드로겔을 이식한 그런 군에서 한 28일 정도 뼈의 재생을 확인해 봤을 때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뼈가 차 있는 게 보였었거든요. 오. 그걸 이제 그러니까 눈으로 네. 봤던 그 순간이 가장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네. 뼈에 이제 구멍이 뚫어지고 그 사이에 뼈가 좀 채워지면서 다리처럼 네, 본 브릿지가 본 브릿지. 형성이 되거든요. 그게 형성이 됐던 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와, 진짜 네. 그런 순간이 이제 이론적으로만 다루던 연구가 실제로 네. 실체가 된 걸 네. 눈으로 본 순간이잖아요. 네. 너무 놀라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했던 순간이 또 있다고. 이 CT 데이터에서 뼈가 차 있는데 뼈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마커들이 잘 나왔는지를 사실 그게 재현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좀 두려움 속에서 이제 CT를 찍은 후에 네. 조직학적인 분석도 해 보았을 때, 초기에 이제 분화 마커인 뭐 렁스 같은 그런 유전자 그 네. 프로틴이나 아니면 OCN과 같은 오스테오칼신과 같은 그런 후기 마커들이 디텍션이 이제 딱 정확한 시기에 예상했던 시기에 되는 거를 확인을 했었고 그런 결과 속에서 굉장히 매끄럽게 결과가 잘 확인이 되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좀 감사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한 연구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피규어에서 피규어 이제 B 부분을 보면 네. 실제로 레드에 디팩을 주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잇몸 부분을 좀 드러내고 그 잇몸 부분에 이제 숨겨져 있던 치아의 그 부분에 이제 몰라라고 하는 어금니가 3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뚫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 네. 그렇게 뚫었을 때 한쪽 군에는 그 하버드 팀에서 협력을 했던 그 플랫폼인 하이드로겔을 이제 이식을 하거나 네네. 그 반대는 이제 그냥 콜라겐 스펀지를 네. 이용해서 네. 두 그룹 간의 비교를 이제 진행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 하버드 팀에서 받아오셨다는 그 콜라겐 네. 대체를 하는 3D 프린팅된 패치가 어떤 느낌의 패치죠? 눈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양면으로 한쪽은 좀 오. 벌집의 모양처럼 생겼고요. 오. 다른 쪽은 좀 덴스하게 그런 레이어로 빽빽하고 좀 질긴. 네, 그런 오. 레이어로 생겼는데 네. 그러한 곳에 이제 허니콤브의 어. 윗부분에 벌집 모양 위에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약물이 리피드 나노포를 통해서 좀 주입이 같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질긴 편인가요? 마이구미 네, 약간 좀 그 정도 약간 마이구미 네. 보시는 분들은 마이구미 젤리를 생각하시면서 네.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뚫고 넣은 다음에 네. 다시 잘 닫아주고 그러고 한 14일이나 28일 정도까지 그 안에서 재생이 잘 일어났는지 해당 시기에 맞춰서 좀 하베스트를 했었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몰라 부분에서의 그 마이크로 CT를 집중적으로 한번 찍어 보았을 때 아마 그 C, D, E 부분에서 볼 텐데 그 부분에서 뼈가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드로겔을 넣은 군에서는 뼈가 확실히 차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콜라겐만 넣었을 때랑 비교해서 네. 제작하신 하이드로겔을 넣었을 때 훨씬 더 많이 뼈가 차오르는. 네. 그런 CT 데이터들을 먼저 확인을 했고 걔네들을 이제 칼슘을 빼서 자른 다음에 파라핀에 넣어가지고 이제 잘라주거든요. 그래서 잘라준 다음에 각종 뼈의 이제 형성에 중요한 마커진들을 히스톨로지, 조직학적인 형태로도 보거나 아니면 RNA의 수준으로도 확인을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에 뼈 재생이 정말 확실하게 됐구나. 초기와 후기 분화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초기에는 렁스, 후기에는 오스테오칼신과 같은 마커들이 잘 발현이 되면서 뼈 재생이 하이드로겔을 넣었을 때 더 잘 촉진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대조군에서는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30일 정도로 되게 롱텀으로 실험을 하신 거고 네. 그 약물 아까 말씀해주신 심바스타틴과 네. 포도씨 추출물이 30일 동안 꾸준히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14일에 해당하는 마커, 28일에 해당하는 네. 마커가 모두 네. 딱 유의미한 결과를 네, 내셨던 맞습니다.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연구 내용을 이제 깊이 있게 단계적으로 한 번씩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패치를 3D 프린팅이라는 기술로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이 3D 프린팅 공정이나 재료, 그리고 약물군,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세팅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재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심바스타틴은 원래는 당뇨를 치료하는 그런 약물로 네네. 이제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약물이 이제 최근에는 뼈 재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뼈 재생에 대한 약물을 선택을 했었고, 사실 뼈 재생뿐만 아니라 항균 효과도 그 치주염을 유도하는 세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항균 효과도 네.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도씨 추출물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네. 약간 포도씨 추출물이 폴리페놀 계열이어가지고 항균 효과가 조금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약물을 선택하면 원하는 치주염의 치료 효과를 유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얘네들을 이제 프린팅하는 네. 그 겔에 넣어야 되는데 네. 그런 넣는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좋다고 해서 이게 넣는다고 해도 얘네들이 잘 균일하게 섞여야 되죠. 섞여야 되는데 네. 그런 섞이는 것들이 좀 힘든 부분이 네. 있어서 지질 나노 입자를 통해서 네. 얘들을 싸서 네. 로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이게 너무 약물 분자가 체내에 들어갔을 때 바로 분해되기보다는 맞아요. 좀 안정적으로 존재를 하면서 맞습니다. 28일 동안 살아있어야 되니까 천천히 방출이 되는 게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고안을 했었고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겔마라고 부르는 3D 프린팅을 하는 그런 재료 자체가 유명한 재료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물성이 그렇게 썩 플랫폼으로 쓰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잘 찢어지는 특징이 있어서 걔네들의 물성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개나 뭐 그런 거 있는 키틴 나노 결정을 좀 섞어서 그런 물성들을 좀 보완을 했었고 치주 자체의 그런 복합적인 조직의 그 특징에 맞춰서 한쪽은 연조직이고 한쪽은 딱딱한 그런 치아 맞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중층 구조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쪽 면은 허니콤브 그리고 다른 쪽 한 면은 그런 약물의 침입을 좀 막을 수 있는 덴스한 구조를 통해서 허니콤브의 그 구멍 그런 부분들에 아까 쌌던 리피드 그 약물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확인을 하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주로 동물 실험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동물 실험에서의 그런 에피소드도 궁금하고요. 이게 치주염이 좀 많이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 연구의 진행 방향이나 미래 활용 방안이 또 궁금합니다. 동물 실험했을 때는 사실 에피소드라고 하면 처음에는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재현성도 잘 안 나왔었어요. 세포 실험에까지 잘 나왔는데. 그랬던 이유가 그런 치주염을 만들 수 있는 모델들이 제가 이 논문에서 소개한 모델 말고 다른 모델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염증을 유발하는 LPS를 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치아를 이게 묶는 리가처 하는 방식으로 치주염 결손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모델들은 사실 문제점이 약간 제가 소개한 방법보다는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동물에서의 재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테스트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좀 확실하게 28일까지 뼈가 재생이 확실하게 안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선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현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좀 힘들었었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디펙을 줘보자. 그리고 그런 모델들이 사실
선행 연구로 밝혀진 네.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선택을 했었고 그걸 선택을 하니까 디펙은 되지만 이게 정교하고 네. 정확하게 디펙이 되지 않는 네. 것 때문에 나오는 재현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정을 확실하게 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네네. 도와주시면서 고정을 하고 그 부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디펙을 주는 그 부위를 보면서 그러면서 정확한 부위를 캐치를 해서 네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집중을 해서 네. 네. 아,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처음엔 다들 LPS랑 미가처를 사용을 하시니까 네. 되겠지라는 네. 생각에 했는데 이런 재현성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실험에서는요. 아니,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네, 손상을 네. 가해줬을 때 좀 네. 더 이 치료제의 효과가 극대화되게 네, 보였던 네. 거네요. 네, 네. 혹시 이 치료제의 미래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치료제의 미래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치료의 지금 방향이 그 진행을 늦추는 데에만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를 통해서는 뼈도 재생시킬 수 있고 그 치주염을 유발하는 세균들의 항균 효과까지 할 수 있는 결과들 때문에 해당 연구가 굉장히 좀 좋은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생의학 쪽에서도 좀 폭넓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3D 프린팅의 그런 기법을 사용했던 것 자체가 환자들에게 이제 맞춤형으로도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연구가 다 맞춰졌고 논문도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다루는 이제 모델들이 세포나 동물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저의 스케줄이 좀 약간 좌지우지 되는 날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뭐 세포가 원하는 밀도로 언제는 자라지 않을 때도 있고 동물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미세하게 변하게 되면 정해놨던 이제 실험의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좀 엉켜지는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요인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후속 단계에서의 그런 계획들이 밀리고 밀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사실 저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모든 분들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어느 순간에도 생기고 거기에서 항상 계획을 세워둬야겠다. 안 되면 어차피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다시 하자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유연함과 이런 일종의 회복 탄력성 이런 네. 거를 되게 좋은 보여주는 단어네요. 겁니다. 네. 혹시 그러면 개인적으로 왜 이 분야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현재 집중해서 하고 있는 연구는 뼈를 다루고 있거든요. 치과대학이니까 치아만 다루는 게 아니라 경조직인 모든 부분의 뼈에 있어서의 다양한 메커니즘이나 그런 메타볼리즘이나 다양한 현상들을 밝히는 연구들도 이 건물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치아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조직의 네, 뼈. 맞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뼈 분화에서의 또는 뼈가 노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에피제네틱한 그런 후성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좀 밝히려고 연구를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DNA 상에서의 마킹이 이제 좀 살아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네네. 네, 뭐 노화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네. 노화가 되면 특정 부분의 염색질이 응축이 되거나 풀리거나 그런 부분의 메커니즘 부분에서의 연구를 좀 더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세포가 살면서 또는 저희가 살면서 다양한 신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환경 신호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스위치
성장을 시키는 어떠한 요인 때문에 노화가 돼도 사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와, 더 그쵸.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원인으로서의 네. 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저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면 실험을 하시다가 네. 얻으셨던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실험 개꿀팁 있으시면 네 공유해 주세요. 면역 형광을 보는 네. 실험에서 IHC.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걸 이제 형광을 네. 달아서 이제 보는 실험인데 그 실험 속에서 마지막에 마운팅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마운팅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세포가 좀 손상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세포 수준에서 할 때 어떤 사람은 너무 세게 눌러서 세포가 터진다든지 네. 그러면 핵을 염색했던 게 안 보이거나 그러거든요. 이미 터져버렸으니까. 커버글라스로 고정을 하는 걸 네. 마운팅이라고 네, 하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힘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커버글라스를 이제 덮는 과정 속에서 기포를 빼야 되니까 눌러줘야 되고 그 네. 누르는 힘이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쵸. 살살 눌러줘야 돼라고 하는 그 네. 기준이 사실 모호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저는 표면적이 조금 넓은 네. 팁의 좀 넓은 부분 있잖아요. 끝부분 말고 넓은 네. 부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좀 쭉 눌러주면 기포도 잘 빠지고 힘이 좀 분산되는 것 같은 저의 개인적인 넓은 면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거 외에도 네. 액체 상태의 이 슬라이드 글라스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석션을 통해서 좀 그 액체를 좀 제거를 해준 다음에 네. 마운팅을 해주면 좀 더 선명하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서 와.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면역 형광 염색하시는 네. 꿀팁이 공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문은 제이님 스스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이제 담겼으면 좋겠어서 제가 사전에 한번 편지를 써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편지를 편하게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 저도 같이 응원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지금 이 영상을 내가 스스로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 시기일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서두르지 말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 어디에 이제 왔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잘 해갈 거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뭐 스트레스를 물론 받겠지. 받을 때는 좀 숨도 쉬고 사람들이랑 좀 지내보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들 속에서 좀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건강도 챙기고 행복도 챙기고 연구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졸업을 했으면 좋겠어. 네, 좋은 연구를 이런 기회로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이 브릭을 통해서 제이님과 정말 훌륭한 많은 연구자분들이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님의 눈부신 미래도 제가 언제나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브릭과 톡톡 인터뷰 진행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올림 문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